마이크 나가나요? It's a good day to have a good day. So tighten up your laces and be on your way. It's a good time to have a good time. So feel the beat down in your bones and smile. Oh, take your hands out. 네, 한국 강연할 울산대회 현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강과 하천의 보존 활동을 평가하는 하천 살리기 컨테스트가 열립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16팀이 진출했는데요. 민관 거버넌스 사례, 물환경 교육 및 물문화 사례, 수생태 보존 사례, 수질 및 비점 오염원 개선 사례, 이렇게 4개 분야별 4팀씩이 참여하게 됩니다. 본선 콘테스트 결과 1위에서 3위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더불어 일본 강연할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단 일본 강연할 대회 참가 여부는 한일 관계에 따라 선진 지역 사례 답사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들은 언론과 홈페이지, 동영상, 뉴스레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방송과 SNS 등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 사례로 활용되고 타 지역 시민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강과 하천 살리기 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컨테스트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부족함보다는 칭찬과 나아갈 방향과 핵심적인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자 축제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현장이 됐으면 하고요.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또 어떤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질지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천 살리기 콘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9회 한국 강연할 울산대회 하천 사례 컨테스트 본선 사회를 맡게 된 용인환경정의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제19회 한국 강연할 울산대회 콘테스트 본선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하천 관련 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울산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례에 참여해 주신 하천 살리기 관련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선 진출팀과 심사위원님 소개를 해드리고요. 심사위원장님의 인사 및 심사 규정을 들어본 다음에 본선 컨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컨테스트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거나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선 컨테스트 진출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강대회 하청 컨테스트 예선에 진출한 사례는 민간 거버넌스 사례 12개, 물환경 교육 사례 10개 사례, 수생태 보전 사례 12개 사례, 수질 및 비점 오염원 개선 사례 12개로 총 46개 사례였습니다. 전국에서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었는데요. 선별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례였다는 예선 심사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천 살리기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본선에 올라온 사례는 16개 사례입니다. 자료집 233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례가 올라왔는지 자료집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본선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강대회 심사가 온라인으로 먼저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심사위원이었고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최종 심사를 하실 심사위원 10분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심사위원들 감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재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공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송숙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조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택천 대표님은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영기 생명금을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택 전 한국환경기자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은주 낙동강 유역국장님 모셨습니다. 조성웅 울산 생태하천 거버넌스 준비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수식 태화강 보전의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김희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하천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아까 건너뛰었는데요. 심사위원이자 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김택천 전북 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께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심사 규정, 당부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동지들이 우리 울산을 방문했더라면 심리 대숲길을 멋지게 걸어왔을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SNS상에 요즘에 하도 유행이 많고 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요즘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전 국민이 심사위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오늘은 그 16개 팀을 선정하는 그런 본선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하게 종전의 규정 중에서 참신성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더 많은 감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민 참여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민운동이니만큼 주민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수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만큼
발표하실 때에도 이 점을 좀 많이 유의하셔서 발표하셔서 오늘 좋은 성적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들 앞에는 사례집, 심사기준표, 채점표, 투표지가 있는데요. 각 사례를 보고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질문과 평을 해주시고 정리한 내용을 앞에 놓인 채점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19회 한국 강해날 울산대회 하천사례 컨테스트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시작에 앞서 본선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회 자료집 19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본선 진행 방법은 지금 2020년 울산대회 본선 컨테스트가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선 컨테스트도 온라인 투표 30%, 심사위원 투표 7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선 컨테스트는 예선에서 통과된 16개 사례가 5분씩 발표가 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1차 공개 투표를 진행을 하시고요. 심사위원들이 간단하게 평을 해주실 겁니다. 심사위원의 의견 개진이 끝나면 참가자들 중에서 자유 발언이 시간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의견까지 다 개진이 되고 나면 본선 심사위원들이 2차 투표를 하시겠는데요. 2차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 순으로 상 순위를 정하고 예년에도 그랬듯이 상 명칭은 본선에 오른 팀이 사전에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6개 사례가 발표가 될 건데요. 각각의 사례는 영상 또는 PPT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례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영상이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추가 발표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상이 예를 들어서 3분이라 그러면 2분 정도 추가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5분씩 주어진다는 걸 발표자들은 유념해 두시고요. 발표하실 분은 무대로 올라오시는데 지금 가운데 중앙 무대 보이시죠? 네, 가운데로 해서 올라오셔서 영상이 나가는 동안은 네, 이쪽에서 기다리셨다가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신 다음에는 저 왼쪽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 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저 의자에서 기다렸다가 내 팀 발표가 다 끝나면 다시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먼저 민관 거버넌스 4개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자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지난 6월 달에 한 달간 장기 실정 실험을 하우트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어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그 기술 생태계 복원에 희망이 보입니다. 올 연말에 하구뚝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여러분의 관심이 하구뚝을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구뚝 개방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산이 대전이나 서울과 다르다는 것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 부산의 대표적인 얼굴이 곧 낙동강 하구입니다.
숨어. 예, 자, 제첩자 돌아옵니다. 예, 짱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짱구가. 예, 한국 동안이 전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물과 바다물이 만났어. 해수와 담수와. 오늘 연희 예첩이 돌아왔다. 장어도 돌아왔다. 파이팅! 파이팅! 한 마리 잡은. 낙동강 하구 개방 이후 그동안 이곳에서 잡히지 않던 뱀장어가 최근 진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축을 시범 개방한 이후 뱀장어 등 자취를 감췄던 어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숨은 개방을 통해 두 건설 이전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변의 기수역이 살아있는 땅이 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다. 하우뚝 개방. 우리 모두 함께 하구뚝 개방에 힘차게 나아갑시다. 낙동강 하구뚝을 열어라. 제주도 하구이 1,000원입니다. 제주도 다 있어. 예, 감사합니다. 네, 본선 A조 민관 거버넌스 사례 첫 번째 발표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협의회 프로그램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시민의 힘으로 한 걸음 더라는 사례였습니다. 네, 발표 잘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선 A조 두 번째 발표는 역시 민관 거버넌스 사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물환경센터의 발표입니다.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물환경센터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생태계 조사를 한 지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DB를 구축을 올해 좀 진행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발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린 허브 포 워터 에코시스템 모니터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원시 시민참여형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활동입니다. 수원 하천 유형 네트워크가 매달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건강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 하천 유형 네트워크는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원의 4개 하천을 4개 단체가 유역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으로 수생태계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자료를 구축하고 하천 관리와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수집한 수생태계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15년 동안의 수생태계 조사 자료를 신뢰성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 수생태계 DB를 구축하는 것과 공공 데이터화를 추진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생태계 DB를 공공 데이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수생태계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하반기에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수생태계 조사단의 운영 방법을 이야기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전문가, 하천 관련 행정부서, 시민조사단이 함께 수원시의 수생태계 조사를 운영하고 조사 자료 등을 함께 논의합니다. 수생태계 조사 후에는 내부 동정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조사 단체별로 어류, 수소생물, 수질, 수변환경, 식생 등을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매월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뢰성과 오후 동정을 검토하고 이를 공공 데이터화하는 것까지 수원시의 수생태계 조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시 4대 하천은 항구지천, 원천유천, 수원천, 서우천 순으로 4개의 수어천이 수원시를 가로지릅니다. 하천별 현황과 시민 참여 수생태계 조사 방법은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현재 수원시 수생태계 DB는 수원하천 수질, 식생, 어류, 수서 생물로 한정하고 주요 종, 국가기후변화 생물, 유해 개체, 국가 적색 목록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 생태계획, 시정책 반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50종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각 하천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데이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09년도부터 2019년도 데이터를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데이터는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에서 자료 검증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5년도부터 2020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검증하고 재가공될 것이며 다중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공공 데이터화하고 공유를 위해서 국립생태원 에코뱅크팀 협약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2021년도부터는 수생태계 DB 자료를 전산화 검토와 매달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생태계 모니터링 의의는 데이터 신뢰성 검토 및 DB 활용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국립생태원과 협약을 진행하고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수생태계 DB를 공공 데이터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그린허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린허브란 생태계 자료를 공공 데이터화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며 도시 생태계획, 연구, 시책 등에 활용하여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 데이터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보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생태계 조사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그린허브 워터 에코시스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발표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수원 물환경 센터에서 발표한 모니터링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발표를 잘 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팀 발표입니다. 세 번째 민관 거버넌스 사례는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오실 때 크게 박수 쳐주시면 발표에 더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의 박경희입니다. 현재 장록습지는 주민 85.8%의 찬성으로 환경부에 습지 지정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록습지 지정 과정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는 13개 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들이
지역의 장록습지라는 의제를 제안하고 그 힘으로 전문가와 행정의회의 협력 체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보다도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성과로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이 되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아십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황룡강에는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도심 안에 있으면서도 강의 본래의 모습, 원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황룡강.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좋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광주전남 녹색연합 박경희입니다.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연내에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 습지지역 지정의 과정은 환경 갈등의 문제를 민관, 학이 협력하여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록습지는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시적인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습지입니다. 닭, 흙목물대새, 수달, 새오리기, 4종의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심 습지로서는 전국에서는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이 됩니다. 장록습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지금의 성과를 가져오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8개 시민단체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습지 생물다양성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광주습지의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단체를 비롯한 기관, 전문가, 언론, 기업 등 거버넌스 논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총 17회의 세미나와 현장 답사를 매월 하면서 우수한 생태계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장록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황룡강 근치를 운동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으로 이용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고, 습지 지정이 되면 개발 규제가 심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 시의회, 구의회, 단체가 함께 토론회, 현장 탐방, 간담회 등을 1년 동안 함께하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부터 습지 지정이 되면 얻는 효과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한편 시민 네트워크에서는 시민과 주민들에게 장록습지의 가치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장록습지의 미래를 묻는 워크숍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선운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교 옆에 있는 장록습지의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19년 12월 주민과 시민 1000명에게 습지 지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었고 85.8%의 주민이 찬성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황룡강 장록습지는 광주광역시의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 전국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단체가 물꼬를 트고 전문가와 행정, 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보았습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에 황룡강 장록습지 습지 보호지역이 된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민관 거버넌스 사례 마지막 사례입니다. 네 번째 전주 생태하천협의회에 넛 반딧불이가 사는 도심 하천 3천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왔고요. 전주에서 도심 안에 있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버넌스 단체 전주 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이 서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늪반딧불의 서시처를 복원하고 그리고 늪반딧불이를 복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뭐 별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행정들도 모두 다 정말 어떤 하나의 도전 같은 과제로서 저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실험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3년에 걸쳐서 만들어냈고 지금은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삼천의 늪반딧불이가 도심권 안에서 반딧불이를 즐길 수 있는 생태 공간을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잘못된 모습을 하자고 우리가 막 밀어붙이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생명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여러 종들이 인간하고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생태도시인데 생태도시의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이 반딧불이 복원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보았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사례 4개 발표가 끝났습니다. 잘 보셨죠? 네, 이제 심사위원님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팀 4팀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모두 올라와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16개 사례 발표를 4팀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좀 역할을 나눠서 4팀 심사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먼저 민관 거버넌스 사례 4팀에 대해서 심사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훌륭한 활동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의 4개 하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3,000개 하천을 한 1,000개씩 나누어서 수질, 그다음 저서생물, 어류, 수소곤충, 부착조류, 그 4가지, 그다음 서식수변, 그걸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으면 한 5개 지점이 있고 고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태원하고 협력하는 이 부분은 조금 자료를 비교를 해주시면 더욱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또 다 하고 할까요? 그냥 한 분 듣고 한 분 할까요? 네, 네. 그다음에 전주 넛반딧불이 성과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그 성과가 나온 시점 이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반응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쭙습니다. 답변을 주기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립생태원이랑 협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4대강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은 이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태 공간 연구팀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없는 자료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협약하고 에코뱅크 시스템에 이제 공공 데이터화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자료가 어느 선에 있는지를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자료가 다음 단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본선에 올라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심사하기 힘들었고요. 낙동강 하구뚝 개방은 지금 뱀장어 돌아오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최근 뉴스에서 연어까지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로 자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모니터링도 자주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들을 해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내년도 계획까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좋은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 작업도 잘하고 계시고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시고 포럼까지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한 활동의 결과가 연화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후의 활동이 되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지만 전문가 검증이 없어서 신뢰받지 못한다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협의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에 그리고 지역 조직의 활성화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단체 간의 활성화. 이 단체 간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혹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록습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꾸준한 활동으로 정말 도심에서 귀중한 습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습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근데 자료집을 보거나 동영상에서 2019년도까지 활동은 잘 보았습니다. 근데 올해 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주의 영상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전주에는 반딧불이가 산다. 그거는 정말 너무 감동 있는 멘트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그 시민 축제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딧불이 알리기 위한 그 시민 축제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시민 모니터링단을 조직한다든가 해서 반딧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하나의 축의 모니터링을 단을 만들고 그 모니터링단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풀뿌리 단체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게 이제 의류 모니터링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2017년 11월 달부터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또 개방 전후 비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개방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개방 이후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한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6월 4일 날 하구뚝 개방했었는데 이제 하구뚝 실제 한 달 동안 개방할 때는 전후 비교를 위해서 6월 달에 2번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연어가 나타나서 연어 비교하기 위해서 그 10월 달에 연달아 이제 또 2번을 했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좀 짧게 하고 또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하고 있고 지금 31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구뚝 개방 이제 지난 3년 4년 동안은 하구뚝 개방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올 연말에 하구뚝 개방 관련해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좀 개방 쪽에 희망을 가지고 개방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생태계 조사와 관련돼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사원분들이 이제 인력도 너무 적고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이제 그런 기초 성장 과정으로서 조사원들을 이제 가르치고 생태 관련해서 현장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 이제 조사원으로 발굴하는 것까지를 이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생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 프로그램으로 행정복지센터랑 이제 올해 이제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생태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계시는 이제 광교 1동 주민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광교 호수공원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게끔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국한적으로는 약간 생태 학습이나 이런 조사원분들을 이제 발굴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고 지금 충분히 수원하천 유역 네트워크가 이제 유해 식물 제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일단 약간 먼저 인력을 발굴하는 데에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장록습지는 2019년 12월에 주민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찬성의 결과를 얻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민 네트워크는 이번 8월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장록습지에 많은 홍수 범람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습지 지정과 관련한 좀 우려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홍수와 습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현재 홍수로 인한 피해들이 습지 지정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파크 골프장이 추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저희가 마감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 파크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습지 안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재차 둔치 활용에 대해서는 재차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다시 의제를 제하다고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 13개의 시민 네트워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주기재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대답을 잘 못 듣고 바로 질문이 들어가셔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딧불이를 복원을 하고 나서 거기를 기본적으로 계속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있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민분들과 탐방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먼저 전화를 주셔서 거미가 너무 많아졌는데 반딧불이가 많이 걸려 있다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떼주고 있다 뭐 이런 민원 전화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탐방 행사를 매년 진행하면서 조금씩 규모를 한번 늘려보고 있는데 규모를 늘려도 그 신청을 받는 시간이 4시간이 채 안 돼서 500명, 1000명, 1200명이 한 번에 다 차버릴 정도로 시민들의 좀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올해는 반딧불이 안 하면 혹시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보러 가도 되냐? 혹시 우리가 가는 게 반딧불이 산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먼저 시민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도를 조금 더 낮춘다든지 왜냐하면 빛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그런 노력들도 일반 시민분들께서 먼저 많이 좀 해주고 계실 정도로 지금은 이제 삼천에 있는 반딧불이가 시민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 그 늦반딧불이 모니터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곳이 저희 위원단체로 같이 들어와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하고 계신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냥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을 같이 모집해서 가족 단위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작은 소모임, 원래는 독서 토론회 같은 작은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 소모임 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분들이랄지 아니면 그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분들이랄지 이런 분들과의 연대해서 같이 모니터링도 좀 진행을 해보면서 같이 그 반딧불의 성과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그죠? 네, 끝났기 때문에 A조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이쪽 네. A조는 발표가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서 시간이 초과되지 않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질의응답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본선 B조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B조는 물환경교육 강문화 사례입니다. 5번째 발표는 고향자연생태연구회의 발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향자연생태연구회 황유정, 이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물환경 교육 사례 첫 번째로 저희는 도심석 쉼터 대장천 생명을 품다. 네, 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강 하구와 하천은 고양시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변화되고 있는 고양시의 대표 생태하천인 대장천 곳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덕양구의 밀집된 아파트 사이에서 개발해서 조회된 농경지 제방 안쪽을 흐르는 물줄기가 보입니다. 총 길이 5.4km의 대장천은 이곳 덕양구 주교동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흐르다 신평동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입니다. 여기는 대장천 상류 구간인 상대장교 입구입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식물 제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뭘 뽑고 있어요? 단풍잎 돼지풀을 뽑고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 뽑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15개의 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뽑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뽑고 있어요? 이 식물들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막기 때문에 뽑아야 돼요. 하천 환경을 지키려는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정말 기특합니다. 이 학생들은 하천 생태 동아리 활동 중인데요. 하천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 식물 탐사, 탐험 활동, 실내 교육 등 다양한 생태 교육을 통해 하천이 단순히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아닌 물고기들이 살고 물새,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모이는 생명의 물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생태 교육은 미래 세대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대장천의 동다리교 부근입니다. 고양시 하천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고양자연생태연구회 이한용 모니터링 팀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천에 대한 현황 및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출현 시기는 어떤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지역 생태계의 변화상도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 하천 생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볼 수 없는 맹꽁이나 황조롱이 같은 보호종도 볼 수 있고요.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와 말똥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텃세화된 흰병 범둥어리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하천변 가로수 식재는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 안쪽까지 유도해서 한여름 뜨거워진 도심의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장천 생태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장천 생태 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의 제반 앙쪽인 제네지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본래 온갖 오염물로 얼룩진 동네 하천이었는데요. 원능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이용수가 제2에 있는 폭포를 통해 공급되면서 동시에 일정한 수량이 유지해 평균 상급수 이상의 수질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장천의 저류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물고기 보호 안내판은 산란기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여놓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적이지만 생태 환경을 다시 돌려놓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것이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책 나오셨나봐요. 네. 이곳에 나오니까 어떠신가요? 좋네요. 예전에는 그냥 못갔었는데 저희가 생태 습지공원이 되면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낚시하고 있어요. 아니, 낚시를 하면은 수질이 오염되고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모든 낚시가 불법이에요. 이거 뭔데? 아, 저는 고양시 명예 강수원이에요. 아니, 나 그런 거 몰라. 잊지 마시오. 대장천의 끝자락인 신평 배수펌프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도촌천, 행신천, 대장천 3개의 하천이 만나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입니다. 대장천은 시민단체, 청소년, 주민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생물들의 서식처로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희 고양자연생태연구회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6번째 팀의 발표입니다. 6번째는 물환경교육 강문화 사례 대천리 초등학교의 숲빛 물빛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6번째 팀 발표는 PPT 발표이시죠? 네, 5분 안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대천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미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물빛지기 활동을 통한 대천천 사랑의 자연 실천이라는 주제로 저희 학교 본교 환경교육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날씨는
참으로 변화무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월보다 더운 6월, 그리고 집중호우, 이제는 환경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제고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천천을 가까이 끼고 있어서 사실 대천천을 친구 삼아 놀이 삼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부터 대천천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본격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9년과 2020년도에 실시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대천천 탐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대천천의 지리적 특징, 그리고 환경, 서식하는 동식물을 알아보고 물고기 액자도 만들어보고 채집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 대천천 수질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단편적인 행사가 아니라 5, 6, 7월, 9월, 10월, 월 1회 총 5회에 걸쳐서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수질을 측정하면서 와, 대천천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하고 하도를 지르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에 확장되어서 우리 학교 동아리 학생들을 뽑아서 다양한 행사를 참여했었습니다. 부산 환경교육 한마당, 대천천 마을축제, 그리고 전국 환경교육 한마당에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전국 환경교육 한마당에서는 초등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경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그 차별성을 인정받아서 웹 잡지 생물지기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다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위해서 대천천 네트워크하고 연계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환경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시수를 증대해서 환경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하였고요.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례로 프로젝트 수업 보시겠습니다. 학년별 주제를 보시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대천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마모된 유리, 시글래스를 활용해서 우리 고장 대천천에 있는 물고기를 꾸며보는 활동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 대천천에 식물이 살아야, 물이 깨끗하면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야 물고기도 살아요 하는 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환경 메이커 수업입니다. 역시 숲빛 물빛 프로그램입니다. 1년별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꾸준히 실천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빛 체험을 보시면요. 해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관찰하고 액자를 만들어 보았다면 올해는 대천천에 서식하는 식물 위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천천을 친구 삼아서 물과 친숙해지고 대천천의 물고기도 찾아보고 하는 놀이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천천에 서식하는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심화 활동까지 이어지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의 물빛 프로그램은 SBS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친구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역시나 동아리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DCL 환경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교육의 범위를 친구, 가족, 지역사회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본교에서 작은 환경사랑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 역시나 가족 사진에서도 대천천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환경사랑 가족신문, UCC에서도 대천천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대천천을 청소하는 모습까지도 친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입니다. 자, 그럼 저희 반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자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동 재생 안 됩니까? 네, 시간이 예.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는 네. 환경교육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영상이 아니고 PPT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사례는 본선 비조 자전거 20일 고양시 지부의 발표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8년 동안 고양시에서 생태하천 지도를 만들고 있는 한기식입니다. 보통 지도를 보면 모르는 분들은 종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창녕천은 제가 8년 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제가 만든 혼입니다. 저는 강해날 대회 6번째 참가입니다. 4전 5기가 아니라 5전 6기 정신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장월편촌 네트워크의 한기식입니다. 저는 고양 시민들에게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생태하천 지도와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지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제작이 되었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고양시 전 구간의 하천 지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만든 지도를 제 사무실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시해 놨습니다. 힘들 때 이것을 보면 위안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녕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천은 고양시 하천 중에 제일 긴 하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창녕천을 직접 답사한 부분을 함께 가도록 하죠. 지도 제작 과정은 사계절을 다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일 때 비가 많이 내려도 위험을 감수하고 답사를 가야 되고요. 어두운 밤에도 좋은 자료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겨울 사진은 전년도에 미리 찍어 놨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에는 군부대가 많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하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를 제작하면서 고양시 하천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천마다 다양한 문화재와 생태 학습장, 휴식공간, 자전거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창녕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천 가꾸기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진처럼 북한산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북한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도를 제작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제작할 때 창녕천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대표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에 관해서 모니터링과 자문을 구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분들은 6년 동안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에코 사랑의 선생님들입니다. 저랑 같이 생태 지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도는 5번의 수정을 걸쳐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지도는 다시 하천 네트워크 조언을 받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고양시 지명위원인 정동일 선생님께 감수를 받습니다. 창녕천은 고양시 핵심 하천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큽니다. 이번 창녕천 지도를 제작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또 하나의 역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밥할머니 동상이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밥할머니라는 단어를 듣고
무슨 맛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밥 할머니 동상은 임진왜란 의병들에게 밥을 직접 해주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동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 동상에 대해 몰랐던 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지도를 만들면서 학생들에게 생태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해날 대회에 저는 2015년부터 참가해서 현재 6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심사위원분들께 저의 9년간 지도 제작 활동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강해날 대회에서는 여러 참가자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있죠. 네, 저에게 시간이 퍼포먼스는요, 5분이 초과가 1년 동안 되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네. 아무 일 없이 다 끝나가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긴장하면서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답사를 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띄워야 완성이 됩니다. 앞으로 고양시 생태하천 지도를 계속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